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신 분들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시는데, 이때 파산 관계인이 주로 조사하시고 진행하는 업무가 과연 신청하신 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상담할 때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 규정도 잘 모르실 뿐더러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모르셔서 그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에 어떤 행위들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규정은 지난번과 똑같이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규정입니다. 이 중에서 2호, 3호, 4호, 5호, 6호에 해당되는 규정인데요. 그 하나씩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채권자들이 가끔 고소를 한다 이렇게 독촉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내가 파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거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돈을 빌리거나 지금 카드를 사용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카드를 사용해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신다던가 아니면 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당연히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최근에는 그 대부업체나 캐피탈 이런 채권자들은 너무 최근에 신청 직전에 고액의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시고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이게 사기다 그래가지고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로 채권자 목록이나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재산 상태에 대해서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진행하면서 많이 있지는 않겠죠. 상담을 하시는 법무사나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실 일도 없고 본인들께서도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숨기고 법원을 뭔가를 숨기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면책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고 법원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간에 대한 규정인데요. 내가 한번 개인 파산 면책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고 확정이 되었다면 7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회생을 통해서도 면책 결정을 받고 확정이 되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다시 파산 면책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재신청을 하면 이렇게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규정에 대한 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상담하실 때 내가 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날짜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경우가 그 과다한 도박이나 낭비, 사회 행위를 한 경우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한 2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면책 불허가를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인께서 한번 그래도 내가 개인회생을 해서 변제를 해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청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상당히 큰 재산을, 몇 억 되는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셨다가 아주 단기간에 다 손실을 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면책 절차를 진행 중에 파산 선고는 받으셨는데 관제인께서 이 부분을 딱 문제를 삼으셨죠. 너무 큰 재산을 최근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다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한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면책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셔서 면책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파산범죄 이외에 어떤 행위가 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파산 관제인이 조사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당연히 실무를 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들도 상담을 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상담하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한번 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상담을 하실 때 이게 말씀을 다 해주시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왜냐하면 파산이라는 것은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하셨다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회가 한 번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면책을 신청하시고 꼭 면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할 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